네, 베일에 쌓여있던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 관세가 10%에 추가적으로 국가마다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가 됐죠. 해당 수치 발표 직후 뉴욕 증시도 선물 시장에서 폭락세를 보였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간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코인 시장,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더욱더 꼼꼼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저희 코인 트렌드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 먼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관세 발표 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나왔었고요. 가격은 88,00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새벽 시간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발표 직후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나왔고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달러 선을 현재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2조 7천억 달러 선을 밑돈 2조 6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60% 정도 증가하면서 130억 달러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심이 엄청나게 위축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증시 쪽에서 더 많은 하락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는 어제랑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고요. 다만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제 17점에서 14점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인 비트코인을 보자 하는 투자 심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밤 이 기관 쪽의 자금 흐름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간밤 전반적인 크립토 ETF의 넷플로우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전일 대비 상승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순유입이 기록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도미넌스 현재는 62%를 지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8.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의 가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이 현재는 1% 정도의 낙폭을 보이면서 83,00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4% 그리고 톤코인이 6%로 상위 시총 10개 종목 안에서는 가장 가파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코인인 BNB는 홀로 강보합권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와 그 안에서도 우리가 포착해 볼 수 있는 긍정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상호관세 전까지 분위기는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간밤 모두 상승 마무리를 했고요. 장 초반에는 하락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상승부를 지켜줬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되겠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졸츠 보고서와는 다르게 오늘 발표된 ADP 민간 고용이 15만 건이 추가가 되면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아닌 고용이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장중에 그대로 잘 반영이 됐던 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상호관세 이후로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다우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발표 직후 100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비트코인도 88,000달러를 웃돌다가 83,000달러까지 바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간밤 나왔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해방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해왔는데요. 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조금 더 강력한 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모든 수입품의 기본 10% 관세와 함께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일괄적으로 고일 관세를 부과했고요. 자유무역을 기조로 유지해온 국제통상 질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호 관세율을 확인을 해보면 사실 쏟아낸 발언 중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었다라는 입장들도 있죠. 실제 국가별로 이 부과된 내용을 확인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지난해 관세율이 평균 정도로 0.79%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현재 미국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는 우리가 50%나 미국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와 미국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너무 다른
괴리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사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이런 관세를 기반으로 여기서 절반 정도 미국도 해당 국가들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한테 25%를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67%이기 때문에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에 기존에 매겼던 20%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54%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이 관세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관세는 4월 5일부터 그리고 상호 관세가 4월 9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세계적인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관세 시행 이후 시장 안에 불어닥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관세는 사실 세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로벌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을 내놨습니다. 수출을 하는 수출국에게는 디플레이션의 상황을 그리고 그것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월가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의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월간에서의 주요 내용들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담 해츠 같은 경우는 고율 관세 자체는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협상을 위한 전술일 뿐이다. 낮은 관세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브라이언 제이콥스, 이 웰스 매니지먼트의 애널리스트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발표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 기회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 이번 조치는 협상에 대한 출발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10%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받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추후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조율이 가능하다라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일부 시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정하게 흘러가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시장 안에서의 호재성의 기사들은 어떤 것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건 바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1분기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흔들렸었고 그리고 현물 ETF 쪽으로도 자금 유입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1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오는 2분기는 총 30억 달러의 유입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보다도 기관들이 3배 이상 이 비트코인을 담아갈 수 있다는 데이터가 전망치로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소매 투자자들보다는 기관들의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 한마디로 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실제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 간밤 피델리티는 IRA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라이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수료 없이 콜드월렛에 보관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현재 피델리티의 자문가의 57%도 암호화폐 ETF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마디로 시장 안의 수요가 충분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커스터디 서비스나 암호화폐 상품들이 증가가 된다면 현물 가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긍정 시나리오 중 하나는 바로 중국 쪽의 자금 유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만약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시장 안에 강력한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가져가고 있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해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적극적으로 문을 열게 된다면 중국의 돈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간밤 추가 매수했던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일본의 상장사죠. 메타플래닛이 간밤 다시 한번 160개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총 4,200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는데 상장사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2분기 들어서 기관들은 ETF를 통해서 자금 유입을 시장에 계속 해줄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한때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현재 시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들 지금부터 담아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호관세 발표 이후 코인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지 지금부터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은 기준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설정해드리는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나왔고요. 일부 알트코인들도 큰 조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스캐너 포차 코인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코인이죠. 네오코인이 준비가 돼 있고요. 일단 오늘의 변동성은 고점 대비 한 8%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고점 대비는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네오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내에서도 워낙 좀 오래된 코인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슈들이 크게 불거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킹 피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지긴 했었는데 오늘 네오코인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18년도 불장부터 있었던 코인이고 오히려 과거 불장 때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다가 불장을 거치면서 점점 좀 시장에서 잊혀지는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도 7%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슈로 뽑아주셨을까요? 네, 일단 네오코인 같은 경우 이제 가져오게 된 이유가 뭐냐. 네. 최근에 이슈들이 많기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매도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도 했었고요. 이제 현재 가격이 대략 6,900원 정도 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38,000원, 막 39,0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던 코인이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해킹 관련 이슈, 그다음에 창립자와 재단의 이 매도 이슈 때문에, 매도 의혹 때문에 최근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럼 네오코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물려 계신 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오코인은 중국계의 대표적인 코인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예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던 코인이었기 때문에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은 전략을 어떻게 설정해 드릴지를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12월 부근에 최고점 구간을 찍고, 최고점은 아니고 현재 구간에서 최고점 구간을 찍고 가격이 하락세로 점차 내려와준 모습이에요.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하락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을 내준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낙폭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구나, 즉 하방압이 더욱더 강해진 구간이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슈로 인한 하락이지만 현재 작동 관점에서 지지 구간을 볼 때 추가적인 강한 지지 구간이 있나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워요. 딱 하나 볼 수 있다면은 주봉 관점에서 현재 아랫꼬리가 많이 달렸던 구간, 최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5,670원 구간을 하나의 지지권, 그다음에 이전 수평 지지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5,700원 정도와 6,220원 정도 선의 수평 지지선, 즉 매물대가 존재하는 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와 주었을 때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 구간을 터치를 하고 하락 반전형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물타기를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갱신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신저점 갱신이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평당가가 막 3만 원, 4만 원, 5만 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그래도 언젠간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보실 수가 있겠지만 손실률이 좀 적다. 8,000원, 9,000원 선에 이제 가까운 가격대에서 이제 물타기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최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5,700원 선을 이탈하면은 차라리 손절로 대응을 하시는 게, 빠르게 대응을 해주신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오코인을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적어도 이 하락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줘야 추세 반전이 나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는 하방압이 진행 중이고 낙폭이 강화된, 즉 하방압이 추가적으로 더 강해진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은 지양하시되 추후에 이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 예상 가격대는 아마 10,000원 선에서 9,000원 선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구간을 상승 파동이 나와주면서 돌파를 해주게 될 때 이 시점에서 진입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하락 채널을 좀 강하게 하단으로 돌파하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대응에 대한 전략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스캐너 포착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빅타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이낸스 알파에 상장되는 코인으로 기대감이 많이 몰리면서 오늘 하루에만 30% 가까운 급등세가 보였었죠. 다른 종목들로는 뭐 미유라던가 에이셔 같은 코인들도 있는데 이런 코인들은 저희가 이미 지난주부터 쭉 여러분과 함께 다뤄봤었고요. 빅타임은 오늘 처음으로 좀 전략들을 여러분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빅타임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간대 처음 다뤄보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상장 기대감 덕분에 좀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오곤 있거든요. 네.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상장 투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바이낸스란 거래소, 해외 중에서 제일 인지도가 있는 회사로 치면은 대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업계 1위 대기업에서 이제 실제 거래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우리 투표를 한번 해보자. 어떤 코인을 상장을 시킬지 투표를 하자, 이런 의미인데,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회사원으로 치면은 대기업에 입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 해외 거래소들에 상장이 되더라도 그 해당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업계 1위니까 영향력이 되게 크겠죠. 이 투표가 올라갔었고 이 투표에서 지금은 1등이 아니긴 한데 최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1등을 달리고 있었어요. 따라서 지금 빅타임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현상이 그 1위 때문에 나와주었다라는 이슈 때문에 의한 상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타임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했었던 코인이에요. 따라서 차트로 넘어가서 만약에 빅타임을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적절할지를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타임 같은 경우 주봉 구간에서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전에 최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구간을 이제 수평 지지선 가로줄을 그어보게 된다면은 79.1원 선인데 79.1원 선을 이탈하였다가 지금은 재차 복귀해준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복귀를 해주면서 주봉 관점에서 이전 캔들의 몸통 구간을 현재 캔들이 잡아먹고 있는 상승 장악형, 즉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에 일봉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상승 반전형 패턴인 하락 세기 패턴도 등장을 해주었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 이후의 지지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79.1원 재돌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본 관점에서 현 구간 79.1원을 돌파 마감을 해주는지 종가 기준으로 돌파 마감을 해주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79.1원 위에서 하위 시간봉인 1시간봉이나 4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양봉이 2개 이상 나와줄 때 진입을 해주게 된다면은 일주일, 한 달, 뭐 1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아직 애매하지만 적어도 1일에서 2일, 3일 이 정도의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수익 구간을 가져가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180원, 200원, 300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큰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주봉 관점상 상승으로의 추세 반전 구간은 아니다라고 봐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진행되던 이 일봉 하락 추세선 구간은 돌파를 해주고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아줌으로써 유의미하게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시나리오인 현재 79.1원 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 마감을 해주고 난 이후 1시간봉이나 4시간봉 등등의 하위 시간봉 기준 양봉이 2개 이상 나와줄 때 그 구간에서 추가 진입을 통해 평단가를 낮추면서 탈출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빅타임에 대한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봤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로 하락하는 코인 하나와 또 상승 중인 코인 하나를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추가적인 전략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방 입장하신 다음에 매일매일 전략뿐만 아니라 시황과 관련된 이슈들까지도 모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관세 발표 이후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뉴스까지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트럼프의 관세 폭탄, 비트코인 코인 시장 와르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했다. 3일 오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2.61%, 글로벌 시장에서는 3.01% 하락했다. 이더리움과 XRP 등 주요 코인도 5% 이상 하락하며 강한 매도세가 이어졌다. 이번 하락은 대규모 청산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에서만 약 1억 8천만 달러, 전체 시장에서는 5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정리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 조세 제도의 변화로 연결지으며 과거 관세 중심의 세제 운영이 미국 경제를 번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무장관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했다. 하지만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더 나은 무역 조건을 얻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중심이 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네, 관세 발표 직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가 뚝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흔들렸다라는 내용들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인 호흡으로 어떻게 보면 더 위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비트코인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과 가치들이 필요할까요? 네, 관세 이후에 오전에 굉장히 큰 낙폭 수치가 나와 주었어요. 가격이 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구간에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와 주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하락 이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오늘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지표 발표에 대한 가격 영향을 주식보다 더욱더 크게 받아줍니다. 실제로 주요 경제 이슈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오후 시간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시 반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건 뭐냐? 실직한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 주당으로 청구를 하는 건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구간에
새로운 지표가 나와줘요. 따라서 매주 목요일마다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 이 고용지표 발표는 21시 반에 나와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청구를 한다 그랬습니다. 매주 청구를 하면은 노동시장의 상태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이 고용 지표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등등을 제외하고 중요한 고용 지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청구 건수 시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일어나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청구 건수가 이후에 가격이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첫 번째로 설명이 드리면은 증가를 해주게 될 때 실직자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 즉 고용 시장이 냉각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불안하면은 경제 상황이 불안하면은 임금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고 추가적인 내가 해고될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더 증가를 해주게 됩니다. 반대로 증가가 아닌 하락이 나와주면 어떻게 되느냐? 고용 시장이 안정화돼 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혹은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주게 됩니다. 이후 경기가 좋게 되면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늘어나게 되고요. 소비 심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안전 자산보다 조금 더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더 늘어나주게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안전 자산으로 보느냐 위험 자산으로 보느냐의 이제 인식 차이가 있어요. 근데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는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보다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다라는 것까지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채널 상단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고요. 하락 채널 상단 이후에 굉장히 큰 음봉, 즉 낙폭 수치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나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혹은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81.2K 선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가로줄 수평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구간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채널 상단에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고요. 상승 채널 하단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채널 하단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낙폭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4시간봉의 작동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4시간봉, 즉 일봉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다만 현재 채널의 파동을 그렸을 때 상승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요. 근데 채널을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이 나와주게 되면은 상승 파동의 형태는 깨진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상승 채널을 이탈을 하는 시점이 나와주게 되면 그 채널 구간 혹은 전저점 구간에 있는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매물대 구간이 지금 81.2K 선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수평 지지선이에요. 따라서 81.2K 선을 이탈을 한다면은 하락 추세 중에 올라가던 단기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세, 즉 패닉셀도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4시간봉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21 이동평균선,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현재 이 차트를 보았을 때 20, 120, 60, 240선으로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의 모습이에요. 그럼 역배열에 가깝다는 건 뭐냐? 현재 하방 추세다라는 것을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통해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하방압이 강하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 때 그만큼 저항을 많이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걸 들고 계단을 올라갈 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지치잖아요. 가격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파란색 선 22동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파란색 선 22동평균선을 돌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이 보라색 선, 120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줄 것이고요. 보라색 선을 돌파하면은 60 이동평균선, 60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240 이동평균선, 즉 저항을 받을 구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이 결론 구간은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추가적인 저항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비트코인의 자리가, 위치가 익숙치 않다, 적절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을 통해 우리는 가격의 방향성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은 RSI, 뭐 상도강도지수 이런 보조지표들이 있는데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흐름의 방향성을 알려준다고 봐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제 단기, 중기, 장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 테니까 확대를 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단기, 중기, 장기의 이 파란색 선들이 모두 하방 기울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현재 방향성 같은 경우 하방으로의 방향성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가격 반등이 나와줄 지지선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봤었던 상승 채널의 하단 81.2K 구간 가로줄, 수평 지지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하방 방향성의 현재 추세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과 81.2K 가로줄 구간을 우리는 반등이 나와줄 게 아니라 이탈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 우리는 알트코인의 시장 상황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게 된다면 이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낸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차트의 캔들은 도미넌스의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방금 살펴봤듯이 하락 추세로 진행, 즉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 구간을 왼쪽 표에 대입을 해서 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미넌스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알트코인 같은 경우 대폭락이 나와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 알트코인의 시장의 상황은 현재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라면은 지금 진입을 하기보단 조금 더 관망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관망하는 행보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가격을 사는 게 좋느냐?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도미넌스의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 구간이 알트코인을 매수할 제일 적절한 시기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실 때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추세 좀 기술적으로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하락이 나오기는 했는데 앞으로의 전략들도 잘 챙겨가시면서 투자 관점을 좀 넓혀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또 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은 코린이 분들을 위해서 기초 용어라던가 코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인 투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코인을 왜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코인 잘 모른다. 난 주식만 할 줄 안다. 코인 그게 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게 뭐냐? 어떻게 매매하는 거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왜 주식보다 코인이 지금 트렌드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주식보다 코인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변동성이 곧 기회입니다. 왜 변동성이 곧 기회냐? 변동성은 주식보다 코인이 압도적으로 커요. 주식 같은 경우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습니다.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익이 30%가 달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매도, 뭐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아예 닫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 즉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상승 가능성이 30%에서 멈추지 않고 하루에 뭐 100%, 20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즉 변동성이 매우 좋다. 즉 기회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말은 즉슨 주식에서도 단타, 스윙, 뭐 장타, 장투 이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 것들이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즉 코인에서 더 큰 기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24시간 365일 코인 거래는 가능합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언제 매매가 가능하죠? 9시에서 3시 30분까지만 거래가 가능하죠. 코인은 그게 아니에요. 거래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근을 하고 난 이후 혹은 주말에서도 잠깐 쉬고 있다가 차트를 봤는데 타점이 나왔네? 이러면 진입이 가능하고요. 퇴근하고 이후에도 뭐 버스를 타고 가시든 아니면은 잠깐 걸어가면서 차트를 보시든 지금 타점이 등장했네? 하면은 그 구간에서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코인이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없고 위치 제약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정보 비대칭성에 대해서 주식보다 기회가 많습니다. 이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인, 내부자 정보에 일반 투자자들이 대응을 하긴 어려워요. 고급의 정보도 얻기가 어렵고요. 이게 즉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 기본적 분석을 한다 치면은 뭐 그 회사에 대한 재무지표, 상무지표 등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이 주식 회사의 미래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중이 비교적 적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코인 같은 경우 이제 뉴스들 같은 경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접하기도 빠르고 요새는 또 이제 SNS 계정에 많은 정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받아들었을 때 특정 뭐 국가적인 뭐 이슈가 아닌 이상에야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다. 즉 정보에 대한 우위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트가 더욱더 잘 먹히는 시장입니다. 차트가 더욱더 잘 먹힌다는 얘기는 기술적 분석이 통할 때가 많다는 얘기고요. 주식 같은 경우 분명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하는 구간인데 왜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는 현상이 나와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매매를 하실 때. 그런 경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움직여주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여주는 코인은 대부분 없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코인도 당연히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지만 그 구간은 주식보다는 미리 기술적 분석을 통해 그 반향성을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반향성을 읽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실 때 주식보다 더욱더 많은 가능성, 많은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코인 매매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뭐 기술적 분석이 코인이 주식보다 유리한 거 알겠어. 그래서 코인 매매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제가 몇 년 동안 개발을 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면서 초보자용으로 지표를 딱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세, 상승 추세냐, 비추세냐, 아니면은 횡보 추세냐 등등을 아셔야 돼요. 상승 추세, 비추세, 하락 추세. 두 번째는 지지 저항. 지지선과 저항선이 존재를 하고 지지선에선 지지가 나온다. 저항선에선 저항이 나온다.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나온다. 지지선을 이탈하면 추가 저항이 나와준다. 추가 매도세가 나와준다. 등등. 그리고 매매 신호, 보조지표의 반향성, 보조지표의 고점과 저점 신호 딱 이 3가지만 알면 되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나는 작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평선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돌파 이탈 그게 뭔데? 보조지표 그거 어떻게 보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신호등 지표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신호등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세요? 이제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3가지 정도가 생각나실 거예요. 초록색 구간은 강한 상승 추세, 노란색 구간은 비추세, 즉 중립 구간,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강한 하락 추세, 즉 3가지의 추세를 이 신호등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신호등 지표에서 그러면 빨간 구간에서 무조건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고 초록 구간에서는 무조건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진입 타점을 잡아야 돼요. 이 상승 추세에서 언제 사라 그랬죠? 여러분들 상승 추세의 눌림목. 상승 추세에서 살 때 지지선에서 사야 되는데 그 지지선을 이 신호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 초록 구간에서 이 신호가 나와준다. 진입을 해서 이익 실현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해나가시면 되고요.
빨간 구간에서 이 빨간 신호가 등장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서 수익 창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왜 소개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이후에 방송 하단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저희는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배볼래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 나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고 싶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코인 관련해서 매매 방법을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차트 강의도 진행을 해줄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창출을 실현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굉장히 쉬운 비법으로 또 코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까지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과 함께 봤던 코인들 중에서 추가적인 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의 종목까지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나와주시죠. 네, 제가 그동안에 진입을 했었던 관심 종목이나 히든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했었는지 혹은 어떤 코인들이 어떤 수익이 났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3월 18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이브, 이더리움, UX링크, 솔레이어 같은 경우 이제 5.3%, 7.5%, 13.63%, 5.8% 정도의 수익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을 됐었던 페페, 옵티미즘, 스택스, 폴카닷 같은 경우 11.76%, 3.44%, 7.44%, 3.57% 정도의 수익이 마이너스의 3.57% 정도의 수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나와서 마지막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마스크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아쉽게도 마이너스 1.1% 정도의 손실로 마감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제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수익 보는 비중이 적더라도 마이너스 보는 비중이 더 커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인 기준에서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모든 진입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차트 강의라든가 신호등 지표라든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제가 3월 20일에 진입을 했었던 이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 시즌이 조금 작아서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 구간이 진입을 했었던 구간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었어요. 즉 상승 추세선 지지선, 눌림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단부 구간에서 상단 매물대 돌파를 해주는 구간, 이 시점에서 진입을 하였고 진입 이후에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꼬리 기준이 달려있는 이 매물대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이익 실현을 제가 목표가를 터치를 하더라도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언급을 드렸었어요. 현재 솔레이어 상승세 굉장히 좋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코인이니까 현재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걸시고 홀딩을 이어나가실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해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 추가적인 목표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인 이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의 가격대는 1,800원대이고요. 솔레이어 같은 경우 5%대의 수익이 나왔었지만 이 구간까지 들고 가셨던 분들께서는 수익률이 20%, 25% 정도까지도 올라가셨을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 이런 단시간 내에 이게 1시간봉인데 단시간 내에 상한가를 찍어주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본 종목 혹은 어떤 종목이라도 1시간 내에 30% 아니면은 하루 동안 30%는 충분히 가능한 수익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다음 코인, 오늘의 관심 코인은 제가 어떤 거를 들고 왔느냐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코인 같은 경우에는 API3라는 코인이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솔레이어랑 비슷한 관점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1번 관점은 아니고 4시간봉 관점이긴 하지만 마찬가지인 4시간봉에서의 신호등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이 검정색 선인 240
40이동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인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구간이 나와주면서 네모 신호, 아까 신호등 지표에서 살펴봤던 네모 신호도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 API3 같은 경우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매수세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으나 현재 적어도 지집을 고려할 만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 부근은 어디서 설정을 하느냐?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파동의 예측 저항 구간 혹은 예측 반등 구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피보나치 선을 대입을 해 보았을 때 그럼 방송 직후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분할적, 즉 분할 진입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따라서 진입을 하실 때에도 1차 진입, 2차 진입,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는 동일하게 설정을 하되 1차와 2차를 나눠서 진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1차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 1360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저항 구간, 전고점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항은 이후 가격이 떨어지고 저점을 높여주는 이런 구간에서 1차 목표가 진입가를 설정을 해왔고 그 1차 진입가 같은 경우 1360원 구간으로 잡아보았고요. 1360원 구간을 이탈을 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선 구간인 1330원 구간에 2차 진입가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목표가 같은 구간은 어디로 잡아볼 수가 있느냐? 첫 번째 목표가 구간은 1438원 구간이에요. 그 선이 하락 파동을 하나 그어 보았을 때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에서 0.382 구간, 이 초록 구간, 이 구간의 가격이 1438원이기 때문에 파동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1438원의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였고요. 두 번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0.38이 있었고 0.5선이 있습니다. 다음 저항선이. 그 구간이 2차 목표가인 1481원으로 설정하였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코인 같은 경우 이제 히든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관심 코인이나 히든 코인 같은 경우 전부 방송을 하기 전에 밴드 QR 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네이버 밴드로 연결이 되는데 그 밴드 구간에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보다 추가적으로 더 빠른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QR코드를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물대 구간, 상단 구간을 강한 매수세가 몰려주면서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돌파 이후에 현재 1시간 봉에서도 보았을 때 역배열인 차트였으나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즉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포착이 되었고요. 그럼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간에서 지집을 해주느냐? 1차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650원 구간,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이 나와주고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럼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눌림 구간, 이전 매물대 구간인 650원 선에서 1차 진입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2차 진입은 어디서 하느냐?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제가 이 사진상으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다음 지지 예상 구간이 635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에요. 그럼 635원 구간에서 추가 진입, 그다음에 손절가는 어디다 두느냐? 610원 구간에다 둡니다. 610원 구간이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를 보았을 때 상승 파동을 그려보았을 때 이 0.786 구간, 최후의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보다 가격대가 살짝 낮아요. 따라서 이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700원 구간에 설정을 하였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한 이후에 다음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매물대 구간인 730원에 설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코인과 또 함께 공략해볼 종목들도 만나봤습니다. API3 코인 먼저 만나봤는데요. 오라클의 대표적인 코인인 체인링크와 함께 이 대장주로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까지 모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놓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은 앞으로 추후 전략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매일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과 전략들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이후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간밤 그래도 뉴욕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와줬던 만큼 가격 하락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지수 하락으로 급격하게 빠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도움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시장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변동성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일의 변동성은 또 어떻게 될지 내일도 저희 코인 트렌드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